청취자분께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은퇴하신 한 교수님께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 처음엔 그냥 뭐랄까 유용한 채널 하나 추천해 주셨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널 소개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최고 대학들의 강의라는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보물리도 수준이었어요. 아, 저도 그 자료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강의가 좋더라 하는 식의 추천 리스트가 아니잖아요. 한 학자가 평생 쌓아온 그 지적 호기심하고 성실함으로 700개가 넘는 온라인 공개 강좌, 그러니까 무크를 직접 다수강하고 그 모든 걸 체계화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학습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학습 생태계.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보물지도를 청취자분과 함께 한번 펼쳐보고 이 값진 자산을 100%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속속들이 파헤쳐가는 겁니다. 네.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바로 숙명여대에서 서양사를 가르치시다가 2년 전에 정년 퇴임하신 김영률 교수님이세요.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이 무크라는 걸 접하고 거의 지식의 신세계를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여기서 무크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Massive Open Online Course 약자인데 말 그대로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한 강의들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돈을 내면 수료증이나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발전했지만요. 핵심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고 석학들의 강의를 내 방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영률 교수님은 바로 이 무크의 엄청난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다는 점이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 같아요. 무려 700개가 넘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 정리하셨다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00개. 1년에 70개를 들어도 10년이 꼬박 걸리는 양인데 이걸 다 들으시고 정리를 하신 거죠? 아니, 잠시만요. 700개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니죠? 700개를 그냥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전부 정리를 하셨다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정리의 수준입니다. 그냥 대충 요약한 게 아니에요. 강의 내용 전체를 구글 문서로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셨는데 교수님 추정치로 그 분량이 무려 10만 페이지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10만 페이지요? 와, 보통 책 한 권이 한 300페이지 정도인데 이게 대체 책으로 몇 권 분량인 거죠? 거의 300권이 넘는 백과사전을 혼자서 집필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걸 디플 같은 고성능 번역기로 번역해서 공유할 계획까지 갖고 계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지식 접근성의 확장, 그리고 언어 장벽의 극복이죠. 교수님은 학술적 개념의 이해는 본질적으로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는 뇌의 활동이라고 보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국어 보조 자료가 그 이해의 문턱을 크게 낮춰준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 저 정말 공감돼요. 예전에 원서로 공부하다가 용어 하나에 막혀서 몇 시간을 헤맨 적이 있는데 그때 누가 한국어로 된 요약본이나 강의 노트만 줬어도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교수님의 자료가 바로 그런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문 강의를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옆에 펼쳐놓고 참고할 수 있는 든든한 교과서가 생긴 셈이죠. 요즘에 AI가 뭐든 요약해주고 번역해준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듣고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소화해서 정리한 자료가 주는 신뢰감이나 깊이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10만 페이지라니. 듣기만 해도 압도되는데요. 솔직히 이 엄청난 자료를 개인이 혼자서 다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분명 교수님께서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 방대한 지식 아카이브를 누구나 쉽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 개의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생태계를 구축하셨습니다. 바로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유데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해요. 유튜브도 봐야 하고 페이스북 그룹도 가입해야 하고 유데미까지. 왜 이렇게 여러 플랫폼의 자료를 분산시켜 놓으신 걸까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각 플랫폼의 역할을 알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교수님은 각 플랫폼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심 허브 역할을 한다는 유튜브 채널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영률 MOC 채널이요? 네, 유튜브 채널은 이 생태계의 안내 데스크 혹은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인 재생 목록, 즉 플레이리스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셨어요. 전 세계 28개국 130개 대학별로 혹은 여성사, 로마사, 건축사 같은 다양한 주제별로 수백 개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두셨죠. 예를 들어 제가 하버드 대학 강의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 대학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하버드를 찾으면 되는 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교수님이 직접 수강하고 정리한 69개의 하버드 강의 소개 영상이 쭉 나옵니다. 와, 69개나요? 네. 그 영상들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난이도는 어떤지, 누굴 위한 강의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전에 일종의 예고편을 보는 셈이에요. 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모든 영상 설명란 아래에 웨이클릿이라는 저는 처음 보는 도구인데 이 링크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핵심 열쇠였군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이 웨이클릿 링크야말로 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안내 데스크라면 웨이클릿 링크는 실제 강의 자료실로 들어가는 마스터 키인 셈이죠. 마스터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비로소 보물 상자가 열립니다. 그 보물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그 안에는 원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코세라나 에드엑스 같은 무크 플랫폼 링크가 있고요. 또 교수님이 10만 페이지 중에서 해당 강의 부분을 정리한 구글 문서, 강의 대본, 관련 참고 자료까지 그야말로 해당 강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유튜브는 일종의 맛보기이고 진짜는 그 웨이클릿 링크 안에 다 들어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플랫폼인 페이스북 그룹의 역할은 뭔가요? 해외 유명 대학 무크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그룹이요. 페이스북 그룹은 이 거대한 도서관의 종합 목록이자 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서가. 유튜브 채널이 주제별로 책을 둘러보는 것이라면 페이스북 그룹은 도서관 전체 장서 목록을 한눈에 보는 곳이죠. 그룹 상단 공지 게시물을 보면 교수님이 정리한 700여 개 강의 전체 목록이 하이퍼링크와 함께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이 인공지능 강의 노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목록에서 찾아서 클릭 한 번이면 바로 교수님의 구글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오늘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둘러보는 곳이라면 페이스북 그룹은 특정 강의의 정리 노트를 가장 빠르게 찾고 싶을 때나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전체 목록을 훑어보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직접적인 자료 공유 창고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공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데미가 남았네요. 유데미는 저도 가끔 쓰는데 보통 돈 내고 강의를 사는 곳이잖아요. 교수님께서 여기에다 유료 강의를 올리신 건 아닐 테고 혹시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 강의 같은 걸 만드신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교수님은 유데미를 무크에 대한 무크, 즉 무크라는 이 세계를 어떻게 탐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학습 가이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약 30개의 강의를 만드셨는데 물론 전부 무료고요. 아하, 그럼 유튜브가 개별 나무, 그러니까 강의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곳이라면 유데미는 영국 대학의 역사학이나 미국 대학의 컴퓨터 과학처럼 관련된 나무들을 묶어서 하나의 숲, 커리큘럼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세계 유명 대학 수업 활용법처럼 무크 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부터 특정 전공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무크들을 묶어서 체계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강의까지 제공하죠. 학습자에게 더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교수 계획표, 실라버스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직접 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갑자기 중세 영국사에 꽂혀서 마그나 카르타의 유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자,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안내 데스크로 가는 겁니다. 즉, 김영률 무크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쳐보는 거죠. 네, 쳤어요. 아, 론돈 대학교의 마그나 카르타의 유산 강의 소개 영상이 바로 나오네요.
일단 이걸 보면서 어떤 강의인지 한국어로 편하게 감을 잡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마스터키를 써야겠군요. 그렇죠.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웨이크릴 링크를 클릭합니다. 클릭했습니다. 와, 정말 신세계네요. 페이지 메뉴에는 원본 강의가 있는 코세라 링크가 있고 그 아래로는 교수님이 정리하신 강의 노트랑 참고 자료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코세라 링크를 눌러서 진짜 강의실로 입장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코세라에 무료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런던대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스템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죠. 영어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옆에 띄워둔 웨이크릿 페이지에서 교수님의 한국어 정리 노트를 바로 참고하는 겁니다. 아, 막혔던 부분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교수님 표현대로 정말 여러 층으로 된 건물 같네요. 유튜브라는 1층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웨이클릿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코스라라는 3층에 실제 강의실로 들어가는 구조.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직접 따라해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길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는 아주 친절한 안내 시스템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 학자의 10년이 넘는 끈기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낮춰주는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이자 그 도서관을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였네요. 네, 공개교육, 즉 오픈 에듀케이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한 개인의 깊이 있는 큐레이션이 만났을 때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걸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하시는 동력은 결국 배움 자체의 즐거움과 그걸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겠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AI 번역이란 인간 큐레이터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방대한 자료를 나중에 AI가 완벽하게 번역해준다고 해도 애초에 수만 개의 무크 중에서 어떤 강의가 이런 시간을 들여 정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이 강의와 저 강의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들으면 좋은지, 그 전체적인 맥락과 가치를 판단하고 길을 제시해주는 건 결국 김영률 교수님 같은 분의 안목과 철학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노트를 언젠가 AI로 번역해 모두에게 공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번역 기술이 완벽에 가까워져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어떤 언어로든 즉시 접근 가능해지는 미래가 온다고 상상해보죠. 그런 세상에서 김영률 교수님과 같은 인간 큐레이터와 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AI가 모든 정보에 접근을 해결해 줄 때 인간 전문가들은 어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까요?